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반 미스테리 채널입니다. 오늘은 크리티컬 리딩 트레이닝 두 번째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모든 교육은 세뇌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의 교육 현실, 교육 환경이나 현실을 다룬 책인데,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 공교육이라는 거, 이른바 학교 교육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학교 교육의 목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갖추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하여 뭐 블라블라블라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이 얘기에 동감을 하고 어그리를 하는 편인데, 무슨 얘기냐면 공교육의 목표는 특출나게 잘난 사람이나 뭔가 새롭게 창의적으로 뭔가 독특하게 이런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냐? 목적은 뭐냐? 딱 한 가지. 규칙을 잘 지켜서 착실하게 일해서 세금 잘 내는 국민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굉장히 노골적인 그런 대사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독특하게 이렇게 돌발 행동이나 돌출 행동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착실하게 일을 하면서 뭐 직장 다니고, 그 다음에 착실하게 사회의 어떤 생산이나 재생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잘 내고 국가의 주된 수입원이 되는 그런 사람, 국민들을 더 많이 양산하고 그런 국민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국가의 어떤 유지가 잘 된다는 그런 목표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학교 교육의 목표는 특출난 사람들을 뭐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의 재능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르게 평범한 수준, 그러니까 특별한 A나 A 플러스의 학점의 어떤 학생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 특출날 게 없는 B, 모든 것이 B, 모든 영역에서 B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전체적인 사회의 계층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뭐냐? 첫 번째 부류는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사회를 이끌어가면서 유지하는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국회에서 입법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 뒤에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어떤 계층의 부류냐? 그 법에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아니면 그 법을 만드는 부류들을 이해하고 그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 규칙이나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 뭐 범죄적인 그런 요소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사실 규칙과 법의 한도를 잘 알고 그 법으로 무슨 게임 플레잉 하는, 플레이 매치 하는 거죠. 플레이어가 되는 건데, 그 플레이를 잘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사회에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와 권력을 잡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국가에서 제일 많이 양육하고 양성하려고 하는 제일 밑바닥에 있는 이 우리 사회의 기저가 되는 부류인데, 어떤 계층입니까? 법이나 규칙,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질서에 순종하고 그 질서를 따르고 그 질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움직여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학교 교육은, 특히 국가는 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좀 질문을 좀 해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모든 교육은 세뇌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여기 이 책에서는 주로 그 학교 교육의 시스템을 비판한 쪽에 이야기를 많이 썼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영역, 모든 부분에서 모든 교육이
세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종교교육도 그런 측면이 많지요. 뭐 자유로운 사고나 아니면 자유로운 생각을 용납하기보다는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그 신앙의 신조들, 그 신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신조들을 따라서 그 신앙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을 좋은 신앙처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누군가 새롭게 나타나서 이것이 새로운 신앙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거센 비난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라 그럴까요? 좋은 의미로는 신앙이나 종교의 어떤 정통성을 지키고 그 정통성의 한계 안에 머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나쁜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종교의 어떤 신앙이나 신조의 그러니까 거의 세뇌하다시피 브레인워시 돼서 그것이 딱 틀로 고정돼서 그 이상의 사고를 못하도록 사람을 그렇게 뭐랄까 틀과 껍질을 쌓아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육은 그 뭐라 그럴까요, 거의 대부분 세뇌의 역할을 하게 되고 세뇌의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세뇌한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직접 따르고 그에 순응하기를 바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될 것이 하나가 뭐냐면, 과연 그러면 모든 세뇌가 나쁜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모든 교육은 세뇌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 뭐 어감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꿔서 얘기하면 모든 교육은 세뇌다, 이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모든 교육은 사회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필요한 수준의 교육과 필요한 수준의 어떤 세뇌, 이것을 바꿔서 필요한 수준의 교육과 필요한 수준의 사회화가 없이는 이 사회가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거나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인간은 존엄하다. 인간의 존엄성. 여러분, 이것도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왜 나쁜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 왜 나쁜가? 왜 노예제도가 그렇게 반대됐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단 말이죠. 태어날 때는. 그런데 그것을 뭘로 교육을 받느냐? 우리가 자라는 환경의 환경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사회화되고 우리에게 습득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습득된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거칠게 얘기하면 뭐겠어요? 우리에게 세뇌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뇌가 없으면 우리의 사회가, 국가가 사회로서, 국가로서, 인간으로서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육은 세뇌입니다. 그런데 세뇌는 어느 정도 부분, 어느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사회화라고 부르고 그것을 따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제 걸림돌이 되느냐? 대체적으로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일본과 한국의 학교 교육에 대한 포커스예요. 학교 교육의 시점, 학교 교육은 변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과 한국의 교육 방식의 가장 주된 특징은 뭐냐? 첫째가 뭐겠어요? 주입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순종적, 어떤 사회 계층이나 계급 속해진 조직에 대한 어떤 순응과 충성을 학습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지금의 일본과 한국의 교육 현실의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바꿔야 된다. 왜? 앞으로의 세계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평범한 그런 형태의 학교 교육으로서는 존재하기가 힘들고 충분한 인재를 양성할 수가 없다. 이 사회에 살아남기 위한 변화가 더욱더 빨라지고 심해지는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바꿔야 되는데, 어떤 형식으로 바꾸느냐, 이 책에서 제안하는 바는
가장 큰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학교 교육의 틀이 무너져야 되고 학교 교육의 어떤 제한이나 범위가 확장돼야 된다. 넘쳐나서 확장돼야 된다. 이 학교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나가라. 학교 다닐 필요 없다. 직장? 네가 지금 직장 때려쳐도 지금 때려쳐도 직장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직접 지금 죽는 것도 아니다. 근데 직장을 때려치면 뭘로 먹고 살겠어요? 학교로 때려치면 내가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뭐가 있겠어요? 몸으로 때우는 삶을 계속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냐?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라. 근데 전문적인 지식은 지금의 주입식 학교 교육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습득할 수가 없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습득된 지식을 자유롭게 더 독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룰에서 벗어나 어떤 경쟁 사회에서 상대방과의 경쟁을 룰에서 벗어나 내게 필요한 나의 방식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데 학교 교육의 범위 밖에서 습득되는 전문적인 지식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의 학교 교육이 주입식의 어떤 그런 교육이나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이 좀 더 자유로운 사고를 하고 자기들의 창의력을 높이고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도전의식을 고취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바뀌게 된다면 학교 교육이 세뇌라는 말을까지 쓰지 않고 적당한 사회화와 함께 그 사회화를 기초로 이 나라와 사회를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창의성과 그런 능력이 개발되고 또한 그 능력이 사용되고 이용될 수 있고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교육은 세뇌다 이렇게 해서 책을 잠깐 나눠봤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거의 한 70% 정도? 70% 정도는 이 책의 내용에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30%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회화의 필요성, 국가와 나라의 유지를 위한 어떤 최소한의 선,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위한 최소한의 선이 있기 때문에 그 선을 지키기 위한 교육, 사회화 혹은 세뇌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혹은 미래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이 지금의 사회, 지금 인지정보화 사회라고 부르거든요. 이 인지정보화 사회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통해서 이 앞으로 미래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경제학자들의 책을 2권을 저희가 비교하면서 한번 크리티컬 리딩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워싱턴이었습니다.